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 장동혁 최고위원입니다. 엄밀하게는 수석 최고위원이죠. 그러니까 최고위원 이 경선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장동혁.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라고 하면 장동혁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수석 최고위원, 그것도 러닝메이트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표를 가장 많이 받아서, 비대위원일 때는 장동혁이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사무총장은 정말 가까운 사이에게 맡기죠. 장동혁은 판사 출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장동혁이 한 언행을 놓고 장동혁을 좀 칭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보도를 하면서, 평론을 하면서 이 정치인을 칭찬하는 데는 좀 인색해집니다. 이게 칭찬을 해놓으면 조금 이따 또 사고를 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비판을 받는, 칭찬하지 않고 이렇게 비판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좀 잘해도 이번에는 잘했다 이렇게 평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장동혁을 좀 칭찬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오늘 한 언행이 적절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주 적절했고, 또 그동안 비대위 시절부터 장동혁 의원이 재선 의원입니다. 충남 보령 서천이죠. 그래서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대위의 사무총장 할 때부터 이번에 또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또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제 눈여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칭찬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한동훈의 측근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비대위 때부터 김경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김경률을 놓고 측근 몇 명을 놓고 한동훈이 좌파다, 배신자다, 한동훈은 대선 준비에 벌써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한동훈 주변에 좀 경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좌파다, 배신자다, 이렇게까지 갈 내용이었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좀 그건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고 봅니다. 장동혁이 가장 이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다. 세상 일도 그렇듯이 이 정치에서도 한동훈 혼자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심을 잘 잡아주고 한동훈이 당대표로서 무게감 있게 또 추진력 있게 잘 해나가기 위해서 장동혁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장동혁은 판사 출신입니다. 한동훈보다 그러니까 4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는 한동훈이 6년 빨리 됐습니다. 굉장히 장동혁의 선배죠. 이 서울대학교 선후배 관계인데, 사법시험은 이렇게 한동훈이 빨리 된 것은 한동훈이 사법시험 합격을 빨리 한 것도 있고, 이 장동혁이 행정고시를 했습니다. 장동혁은 행정고시에 빨리 합격을 해서 교육부에 근무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법고시를 해서 판사, 부장판사까지를 했습니다. 장동혁이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YTN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에 대해서 10월달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아마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당장 겉으로는 이재명 측근들이 또 이재명에게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난동을 부리겠지만 민주당 자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용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장동혁이 적절한 지적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정교사, 이건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이 그 위정을 교사한 사람과의 이 전화통화를 한 녹취록을 보면 분명한 위정교사다. A냐 B냐가 정확하지 않을 때 A라고 얘기하라. 이것도 위정교사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위정교사로 인해서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는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이 위정교사로 인해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위정교사가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위정교사로 인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위정교사로 재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위정교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가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 직을 잃게 되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나올 것이라고 본다. 위정교사는 말씀드린 대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이게 명백하고 엄중한 범법이기 때문에 아주 좀 심각하게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주로 2년 징역형, 1년 6개월, 2년 징역형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종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더 심각한 형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재명이 한 2가지 거짓말. 이 2가지 거짓말은 지난 대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다는 게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난 대선 때의 선거 보조금입니다. 434억 원입니다. 모두 반납해야 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도 망하고 민주당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동혁이. 재판부가 이건 이 2가지 거짓말은 당연히 유죄가 선고가 될 것이고 100만 원 이상형이 예상이 된다. 재판부가 여러 가지 다른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게 100만 원 이상 넘게 되면 뭐 배지가 날아가게 되고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런 정황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거짓말 2가지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재명이 이 2가지를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것만 들여다보면 된다라고 꼭 꼬집었습니다. 장동혁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발언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이 오늘 또 감투를 하나 썼습니다. 어떤 감투냐.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팀입니다. 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걸 장동혁 최고위원이 맡은 것 아주 적절했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기 탄핵 공작을 한 사람이 있었다. 최재형입니다.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가방 공작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또 서울의 소리입니다. 이게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 이게 지금 현재 모두 공개가 되었습니다. 언론사에. 지난 2월에 서울의 소리와 이 최재형이 공작을 벌입니다. 박모 씨라는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뭔가 가짜뉴스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가짜뉴스를 만들어야 하느냐.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과 윤 대통령을 엮어야 한다. 이걸 엮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중국에 가서 청나라 시절에 건융제입니다. 중국의 황제. 건융제의 옥새다라고 하면서 물론 뭐 가짜입니다. 이 옥새 가짜를 가지고 와가지고 중국에 가면 가짜가 많지 않습니까? 이 가짜를 가지고 와가지고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석열 후보 당시에 이 천공이 이 옥새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건넸다. 그러면서 뭐 천공과 윤 대통령 부부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다.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손바닥에 왕자도 관계가 되어 있다. 이런 걸로 엮어서 탄핵 때 쓰자. 윤 대통령 탄핵 때 이 거짓 선동하는 재료로 쓰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 2월부터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옥새도 촬영을 하고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개하지 않고 그동안 계속해서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가 이런 천공과의 관계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천공이 윤석열 정부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소문을 계속 퍼뜨립니다.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이걸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곧 공개될 것이다. 이게 모두 들통이 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들통이 났느냐.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박모 씨, 이 박모 씨와 이 최재형 서울의 소리가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충돌을 한 겁니다. 뭐 금전적인 문제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 박모 씨가 한 언론사에 모두 공개를 한 겁니다. 폭로를 한 겁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지금 만들었고 이걸 퍼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발뺌을 했습니다. 최재형이나 서울의 소리는. 발뺌할 때마다 이 박모 씨가 계속 더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는 10월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를 벌일 때 그때 거짓 선동하는 재료로 쓰자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진상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팀입니다. 그 책임을 장동혁이 맡았습니다. 적절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가짜뉴스도 별의별 가짜뉴스를 다 보지 않습니까? 뭐 청담동 술자리부터 시작해서 그건 뭐 어떤 의미에서 가짜도 아닙니다. 이건 뭐 아예 중국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까지 등장을 합니다. 건륭제의 옥새를 만약에 이 가짜뉴스, 이 시나리오대로 그걸 뭐 윤 후보에게 줬다면 그게 무슨 탄핵 사유가 됩니까? 천공과 윤 후보가 아는 사이였다면 그게 또 무슨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삼류소설이다라고 하시던데 삼류소설이 아니고 이건 소설의 기본 요건도 되지 않는 무슨 어린애들 장난 같은 이런 코미디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진상규명을 해야겠다. 오늘 장동혁이 이 박모 씨를 만났습니다. 모두 들었습니다. 또 언론에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이유는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지난 10년 동안 가짜뉴스 거짓 선동입니다.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전자파에 튀겨지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해산물이 우리 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재명이 직접 한 거짓 선동들입니다. 이런 민주당과 민주당 주변의 이 거짓 선동, 가짜뉴스를 이 탄핵과 관련된 일찌감치 막기 위해서는 이 옥새 이 부분부터 진상규명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그걸 지금 장동혁이 맡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동혁이. 이게 가짜뉴스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짜뉴스도 지금 민주당 개딸 쪽에는 이게 통합니다. 그거 통한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짜뉴스로 드러나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신뢰가 가는 믿음직한 사람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장동혁이 오늘 이재명의 그 10월 달에 나오게 될 1심 판결 2가지 직격탄을 날린 것과 이 옥새를 이용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작 이 부분에 진상규명팀 위원장을 맡은 것 그러면서 장동혁이 한 언행 굉장히 적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한동훈 체제에서 장동혁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